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유튜브에서 영국 국가를 잠시 소개했는데 국가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우리 고귀한 여왕께서 만수만케 하시어. God save the King. 하나님 여왕표를 지켜주소서. Send her victorious. 그녀에게 승리와 happy and glorious. 행복과 영광을 전하시고 long to reign of us. 우리의 길이 군림하도록 하소서. God save the King. 하느님 여왕표를 지켜주소서. O Lord our God arise.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scatter her enemies. 그녀의 적들을 흩어내시고 and make them fall. 무너지도록 하소서. Confound their politics. 저들의 체제를 혼란케 하시고 frustrate their navy tricks. 비열한 계략을 좌절케 하소서. Only our hopes we fix. 오직 당신께 저희 희망이 자리했으니 God save us all.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The choicest gifts in store. 주께서 가지신 최고의 선물을 on her be pleased to pour. 그녀에게 기꺼이 내어주시오. Long may she reign. 그녀가 오래도록 군림하게 하소서. May she defend our laws. 그녀가 우리의 법을 수호하게 하시고 and ever give us cause. 항상 저희로 하여금 to sing with heart and voice. 중심으로 목청껏 찬양하게 하소서. God save the King. 하느님 여왕을 보호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국가를 잠시 소개했는데요. 여왕이 서거하는 탓에 영국의 국가의 가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 그 다음날 영국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초보 예배가 있었는데 1시간 정도 마지막에 이 국가를 부를 때 God save the Queen. 하느님 여왕을 지켜주소서가 아니라 퀸이 아니라 킹으로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한 70년 넘게 그 영국 군주로서는 70년 7개월이죠. 최장의 군주였다. 그 앞에 가장 오랫동안 군림했던 군주는 고소모였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재위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수송병으로 이렇게 운전병으로 이렇게 직접 전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제2차 대전기와 그 다음에 현대를 연결하고 있는 마지막 고리를 하는 그런 정치 군주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그 분단과 혼란의 시대에 국가의 연속성을 상징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존 살아가고 있는 영국인 대다수가 이 국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 이외의 다른 군주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재위하는 동안에 15명의 총리가 거쳐갔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총리가 처칠이었습니다. 임명했던. 그리고 그 중에 또
뭐 이 대처 수상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임명장을 줬던 서거 이틀 전에 9월 6일에 그 발모랄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에서 런던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온 리스 트러스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때 악수를 할 때 찍힌 사진에서 여왕의 손에 푸른색이 비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태롭게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영국의 왕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거하기 5시간 전에 공식적으로 위독하다 하는 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발표를 서거하고 난 뒤에 She died peacefully, 아주 평화스럽게 눈을 감았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70년 동안에 미국은 대통령이 한 14명 정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볼 때 이 왕실을 대표하는, 왕실이 얼마나 비판이 많아졌습니까? 특히 다이애나 비가 이렇게 교통사고 죽고 난 뒤부터 해서, 그리고 또 요 근래 헨리 왕자가 또 태어난 애가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가지고 인종차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갈등과 이 힘든 영국 왕실의 권위를 꿋꿋하게 지켜온 사람은 오로지 엘리자베스 여왕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또 이번에 국왕으로 됐던 이 찰스 왕도 또 사실 보게 되게 불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 왕실에 있어 가지고 이 대표하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영국의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인기도가 더 높아졌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연방 카먼웰스에 한 56개국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했다는 것.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영국에는 장학금이 참 미국보다 참 작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도 보면은 이 먼저 영국인, 그 다음에 또 지금 유러피언 유니언 국가의 그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카먼웰스 영연방 국가 학생들, 그 다음에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할 때 the others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유일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 Overseas Research Scholarship인데, 다행히 그걸 지원해 가지고 영국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게 되게 되면은 뭡니까 그 IRA, Irish Republic Army라고 하는 거 있죠. 뭐 그저 영국과 아일랜드를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영국의 그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하면서 노던 아일랜드는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여전히 영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단체가 IRA였죠.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잉글랜드가 우리의 그 경상도 지역 신라, 그 다음 스코틀랜드는 좀 고구려예요. 그 다음 웨일스는 백제, 막 그런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런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좀 보게 되면 좀 더 이성적이고, 아이리시는 보게 되면 좀 더 감성적이었습니다. 아이리시 팝이라고 하죠. 영국에 그 술 마신 집이 있잖아요. 팝, PUB. 팝에 갔을 때 그 스코틀랜드의 팝과 잉글랜드의 팝과 웨일즈의 팝과 노던 아일랜드의 팝의 문화도 상당히 틀립니다. 그런데 팝에서 가장 즐겁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곳이 아이리시 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이 아일랜드 이 카톨릭계죠. 그 아일랜드는 이 캐톨릭이고 영국은 뭡니까? 저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계의 그 아일랜드 공화군 IRA의 그 활동을 아주 테러를 많이 했죠. 1979년에 말이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 마운트 배튼 경서의 경이 암살되었습니다. IRA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이 영국 여왕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아일랜드에서 과거 영국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뭐 거기에 이어가지고 IRA의 지도자였던 마틴 맥기네스 씨와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 IRA와 하고의 그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국민들을 좀 뭔가 혼란이 아니라 좀 단합된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 앞에서 나서지는 않고 좀 그림자 속에서 뭔가 은근히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력을 그 행사했습니다. 여기 밑에는 지금 뭐 영국은 뭐 갈등과 왕실 내 갈등과 불화, 앤드루 왕자, 뭐 손자인 헨리 왕자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고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뭐 취미는 보게 되면은 말을 그 사육하는 거하고 경마입니다, 경마. 그래서 이러한 취미 활동을 또 통해 가지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뭔가 협상하기도 좋고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지도자였던 그 당시 뭐 이 무함마드라든지 이런 이 왕들하고도 예? 이 경마를 통해 가지고 좀 교류를 아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즉위 한 5년이 됐던 한 우리 나이로 한 31세 때 첫 텔레비전 이 메시지를 영연방의 시민에게 1957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틀린데 로얄 패밀리들이 쓰는 잉글리시 영어는 언제 듣느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영어를 별로 안 합니다만은 이 영어를 한번 듣기 위해가 이 사람들의 액센트는 어떻고 인토네이션은 어떨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든지 새해 신년에 여왕이 한번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들어야지 해고 한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57년에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나는 전쟁을 이끌 수 없고 법을 정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이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이후에 그 아들 장남 이 찰스 황태자가 국왕이 되고 그 찰스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자가 그 전에 이 찰스 황태자가 가지고 있었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지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윌리엄 왕자가 황태자로서 이 왕위 계승 1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 뭡니까 국왕의 아내 이 찰스와의 아내 사실 뭐 얼마나 그 말이 많고 불륜의 아내다 뭐 이런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많았죠. 이 카밀라 부인이 왕비가 되고 찰스 국왕이 이제 국왕이 되면서 이 공부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보게 되면은 이분이 한 400여 개의 자선단체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왕의 즉위와 함께 다른 왕실 멤버에게 자리를 그 양보를 했고요. 바로 한 이틀 전 9월 9일에 런던 중심부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뭐 추모 예배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가사를 God Save the King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처음으로 국가가 공식적인 자리에 제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왕의 서구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이 여왕의 그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지폐와 동전도 서서히 지금 주조국에서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경찰서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해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쓰고 있는 깃발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 뭡니까 그 다음에 to-r이라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to 레지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to-r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깃발이라도 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지금 바꿔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연연방
에서도 지금 그 11개 나라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도 자기 나라의 최고의 그 수장을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있어서도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고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국은 지금 9월 8일에 서거했는데 국장을 9월 18일에 하는 열흘 뒤에 하느냐 할 때 그만큼 연방에 있어서도 애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을 서거로부터 열흘 뒤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의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 국장에 직접 참석하기로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경우에 입헌 군주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군림하지만은 통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 정치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특히 1997년 다이애나 비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왕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에 가까운 열린 왕실로서 더욱더 이 왕실을 근대화하면서 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면서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민과의 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버킹엄 궁전을 일반 개량년으로 개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직계 남자를 우선시하는 왕위 승계 제도를 남녀 평등으로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를 맡고 있는 그 모습을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에도 게재하는 등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의 그런 교류에도 소통에도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서도 보게 되면 1979년에 잠비아에서 열린 영국 연연방회의에서 그 당시 남로데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소수파 백인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것 나라를 그 흑인 다수파 정권으로 평화롭게 이행시키는데 숨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아라파이트 인종 격리 정책 철폐에도 숨은 역할을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리만 쇼크 이후에 2008년 11월에 경제학자들에게 왜 아무도 이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2차 대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서거하기 전까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 이런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 정치가 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뭐랄까 그렇게 나서지 않고 우리 말이면 나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히 그 위험을 갖추면서 본인으로서 세계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보좌관이 발표를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이 영국의 두 국가와 국민들은 뭐랄까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좌관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게 되면 미국하고 영국은 떨어져 있지만은 뭔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결속력이 딱 강력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 이번 국장의 이 참석의 발표, 하루 만에 발표를 하고 한 것도 보게 되게 되면 그러한 면에서 생각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순수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비 때마다 이 재위 기간 70년 동안 국민들의 결속을
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발언에 국민들은 경의를 나타내면서 귀를 기울이고 지금 영국 국민들이 뭐랄까 이 애도의 그런 이 마음으로 아주 비통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70년간 이 군주로서의 그 영국의 군주로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뭔가 우리 세계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